고향 이모의 종은 운문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운문사 창건주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 고향이 청도 그리고 운문산 자락에 산 고향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접하기 전에부터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곁다리가 좀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예, 봐주십시오. 자, 이 그림을, 사진을 잘 봐주십시오. 이 사진을 내가 보느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이미지 파일 중에 참 몇 번 구해가지고 구했는데, 제가 이거 찍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강의하려고 그래서 제가 찍어야 되는데, 사실 이 파일이 여기 운문사고 여기가 북대암이라는 데입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누가 찍은 것 같은데, 드론과 찍은지 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진이 이 우리 교재 내용하고 굉장히 탁 들어맞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예청도 군의 여러 공문 기록, 그 다음에 작갑, 즉 운문사 창건 연기설화, 그 다음에 태조 왕년의 운문 선언 사액, 그 다음에 이목 변설, 요까지 하고, 뒤에 좀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른 거 뒤에 양지 사석 부분하고 앞에서 다섯 이렇게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청도군의 이런 공문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보양전, 요 석은 스님들이 불문에 출가를 하면 석시성이 됩니다. 석보양전, 부제 향정시족이라. 석고향전은 고향, 요 향정은, 정은 마을을 뜻합니다. 고향과 시족하면 족보가 되겠습니다.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는 이건 우리가 건실하다, 이럴 때 아주 건실하다, 건면하다 할 때 그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건하면 자세히, 그 다음 안은 살펴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디에 살펴보느냐면 청도군 사적, 사적은 관아의 공문서거든요. 공문서, 청도군 문서를, 공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록되어 있더라, 기재되어 있더라. 이제 천복 8년 계유, 요때가 943년인데, 천복은 중국 5대 후진 고조의 연호입니다. 그냥 943년을 보면 됩니다. 943년, 태조, 태조 고려태조입니다. 저기 26년야, 태조 저기 26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 정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청도군 계리심사순영, 계리심사라는 것은 마을 경계를 여기 이쪽 마을에 속하는 이쪽 마을에 속한다. 요즘 같으면은 시청에 토지 측량과 그 정도, 그런 정도 되겠어요. 경계를 심사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름이 순영입니다. 이분이 하고, 또 대내말은 신라 17관동 중에 10번째 관동입니다. 대내말, 수문, 이 두 사람 등이 주첩 공문은 앞 표지가 있고 뒤에 붙이는 게 주첩입니다. 주첩 공문에 뒤에 첨부했는 것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운문산 선언 장생, 장생은 경계를 나타내는 장성을 말합니다. 장생을. 자, 운문산 선언 장생이 남쪽에는 안희점이 있고 동쪽에는 가서연이 있다. 운운하면서 더 있는데 생략한다는 뜻입니다. 동수 삼강, 동수라는 것은 절을 말합니다. 절인데 그 절도 단절보다는 어느 골짜기에 가면 그 골짜기에 있는 여러 절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동수 절입니다. 삼강은
기본이라는 뜻인데, 간부, 세 간부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간부인데, 그 첫째가 전주인, 그래서 절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절주인이 보양화상이고, 현회 장로라. 원주는 이거 선원 뜻입니다. 선원장이 현회 장로님이고, 전주, 이거는 하나의 정각의 전자, 정각의 그 책임을 맡아 있는 스님입니다. 전자, 현양상좌, 식세라는 것은 한 해 동안 어떤 소임을 맡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직급입니다. 직세 신원 선사.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동문에 좌공문 청도군 도 전장 준이라. 자가 참 우입니다. 우 공문은 옛날에는 우에서 자로 글을 써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요새는 위를 말하는데 그 옛날에는 우를 말합니다. 우 공문에는 어떤 거냐면 청도군 도전장이나 도란 말은 요즘 크게 안 쓰는데 한 20, 30년 전까지 도를 많이 썼습니다. 도목수 들어보셨어요? 도목수. 목수 중에 최고 두머리. 도목수. 그때 쓰는 건데, 전장은 토지대장인데, 도전장이란 말은 토지대장을 원본 또는 뭐 총괄본 이런 뜻입니다. 토지대장을 총괄본에 의해서 준거해서 여기에 전한다 이 뜻입니다. 자, 개운 3년 중진, 개운 3년은 946년입니다. 개운 3년은 연호인데 중국 5대 후진 출제 연호입니다. 운문산 선원 장생표탑. 이건 장생표탑은 장생, 아까 덕수, 뭐 장성 이 말이죠. 그걸 표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생표탑. 공문 1통에 그 장생표탑을 보고한 공문 한 통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생은 11개, 장생 11, 장생은 11개인데 안의점에 있고 가세현에 있고 무현에 있는데 이 무는 일항무자인데 가디랑무자 겁니다. 서북 매현에 있고 일작 면지촌이라 합니다. 그다음 북저종문 등에 있는데요. 다른 거는 지금 현재에 서인은 한번 없는데, 요 면지촌이란 말 중에 면자를 가지고 지촌이란 말은 그 부분에 있어요. 지촌이란 말은. 그래서 아마 그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경인년, 이건 1230년인데, 고려 말입니다. 진양부 첫 5도 암찰사. 진양부는 최우의 관부인데, 최우는 고려 말에 무신정권의 최고 실력자입니다. 최우 간부는 아마 요즘 어떤 무신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무신정권 조정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5도 암찰사들에게 뭘 해가 보내라 했냐면, 각도 성교사원 시창연월 형지라. 각 도의 선교사원, 선이라는 말은 선종사원을 말하고, 교는 교종사원입니다. 그래서 선종과 교종사원, 절의 처음 창건된 연월을 하고, 형지는 뜻은 사실의 전말, 되어가는 형편 이런 뜻인데, 사실 뭐 지금까지 창건되어 지금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내력을 조사해서 신금 성적시라. 자세히 심사하고 검사해서 공문을 만들 시에 차사원 동경 장석이 이선, 즉 차사원은 중요 임무를 수행자 파견된 관리입니다. 어디에? 동경에 장석이로 파견된 이선이라는 사람이 자세히 심사하고 검사해서 기재를 해놨더라니까. 해놨는 게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정룡 6년 신사라. 이때도 요 정룡 6년도 금나라, 지금 남부 쪽이죠. 금나라 혜령왕이 있는데 1161년입니다.
1161년에 그 대검 영어로 되어 있죠. 대검 본조 의종적이 26년이야. 의종은 고려 말기에 그 무신정권 때 아마 왕이실 건데 저기 16년입니다. 9월에 군중 고적 비복이 준 말은 군중에 있는 고적 비복기에 준거해서 보니까 청도군 전 부호장 어모 부위 이 측정 호재 제 고인 소식 급 언전 기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청도군의 전 부호장 어모부위 이 측정 호재는 집에 있다. 이 측정의 집에 있었는데 무엇이냐 고인의 소식, 옛 사람들의 소식과 그리고 요 급은 그리고 뜻입니다. 과 언전은 은은 업문할 때 쓰는 글자인데 세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기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기재해 놓은 내용 요겁니다. 치사상호장 김양신, 치사라는 것은 노년 연로하여서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사임에서 물러나는 그 벼슬을 한 사람들을 치사라고 합니다. 옛날에 전임 상호장 김양신 또 전임 호장 민육 호장 동정은 실무를 얻고 자기 명만 받은 사람입니다. 실무는 그런 호장 동정 윤흥전 기인 진기 등 기인은 지방 토 세력의 자제들을 중앙에서 지방 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볼모로 불러 들어가 중앙에 근무시킵니다. 그걸 기인이라고 하거든요. 기인으로 갔다 온 진기 이런 사람들과 여, 시, 상호장, 용성 등 언어. 요 시는 당시란 뜻입니다. 당시 상호장, 이 사람은 그 당시 상호장입니다. 전임이 아니고 상호는 용성 등의 말과 시, 태수, 이산호. 그 당시 태수, 요즘 못하면 한 분수 정도 안 되겠습니다. 태수, 이산호, 호장, 요인 양신입니다. 양신 년 89. 이 두 사람은 나이가 89세였고 89세까지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여, 배, 개 70 이상 나머지 무리들은 전부 70 이상이었다. 용성 년 60 이상 여기에 현 호장인 상호장 현재 상호장의 용성은 60세 이상이었다. 우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말입니다. 차, 부준 이 밑으로는 더 이상 안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운문사 창건 설화. 아까 참고 여기서 한 말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여기에 왜 이분들의 나이를 이렇게 나타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인데 다른데 그런 설명은 없는데 제 생각인데 여기에 뭐라고 해놨냐면 이 직정이라는 사람의 집에 옛날 사람들이 소식과 또 세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기재해놨다 하는데 이제 보면 나이를 딱 적어놨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를 왜 적었느냐 봤을 때 여기 적을 때가 1161년입니다. 고려 태조가 고려를 개국한 데가 918년이거든요. 918년을 빼보면은 약 140여 년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140여 년 전에 고려가 개국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나이를 빼면은 89세 빼면은 약 50몇 년밖에 안 돼요. 그럼 50몇 년 되면은 이분들이 들은 이야기는 위에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으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생존해서 실제로 겪고 보고 들은 것을 후손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님이 나이를 적은 것은 굉장히 이거는 믿을 만한 근거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마 나이를 적은 겁니다. 운문사, 작갑사, 창건수라. 자, 신라 이래 당, 군, 사원. 신라 이래
저 구는 청도군입니다. 당 청도군에 사원이 있는데 어떤 사원이냐면 작갑 이하 중소사원, 작갑 이하 여러 사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만 난만간, 사만이죠. 어떤 사만은 후상금을 말합니다. 후상금이 난리로 인해서 아주 망해가는 그런 기간에 대작갑, 소작갑, 소보갑, 전문갑, 가서갑 등 오갑이 개망괴락 모두 망해서 허물어졌다. 다만 난리통에 이 5절들이 오갑이 모두 망해서 허물어졌는데 오갑 주합 제대작갑이라 오갑의 기둥을 합해서 모아서 대작갑에 두었다. 지금 현재 운문사에서 서쪽으로 산을 하나 넘어가면요, 이런 절이 하나 있습니다. 대비사거든요. 요게 현 대비사인데, 요게 소작갑이라는 추측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소작갑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여기 초등학교에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약 8km, 7km, 8km 되는데 소풍을 거의 뭐 2년, 2, 3년만 한 번씩 갔어요. 가면 항상 어른들이 운문사보다 이 절이 더 큰 절이다.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은 운문사는 나중에 중건을 하고 이거는 그때부터 계속 있었다. 이런 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갑 운문사 창건 연기. 자,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운문사를 어떻게 창건됐는지 이제 연기설화 가지고 나옵니다. 시조 지식 상문운 보양. 여기서 시조가 처음 조사 지식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보양, 위에 거는 보양이 나온다. 그런데 다른 데 한번 찾아봐도 왜 지식이고 왜 보양인지 어떤 그 이유를 적어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는데 이거 추측이 순수해요. 아마 본명과 법명 중에 이렇게 잘 모르고 썼는 게 아닌가라는 제 추측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확실한 건 아닙니다. 대국 전법 내 환차라. 이건 대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불법을 전해받아서 내환 돌아오는 차에 서예 중용, 서예의 용이 요입 궁중 염경이라. 요는 맞을 요자입니다. 맞이하다. 우리 요격 미사일 들어보셨죠? 요새 핫한데 지금 미사일이 오면 그 미사일 맞아서 가서 다시 그 미사일을 하겠으니까 요격하죠. 그것도 요자입니다. 그래서 궁중으로 맞아들여서 염경, 불경을 이렇게 외우게 하고 즉 연부를 하게 하시고는 누가 서예용이 고향선사를 궁중으로 맞아가서 연부를 하시게 하고는 시 검나가사 한벌 일령은 영은 한벌이라는 뜻입니다. 한벌을 시주하시고 겸하여 시 일자 이목 한 자식 이목이라는 한 자식도 시주를 했다. 자식도 선생님이 시주했다. 위 시봉이 추지. 그래서 그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선님을 시봉하고 따라가라. 시봉을 따라가라 하면서 자식을 시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촉왈 그 부처하여 말하기를 우시 지금은 이 뜻입니다. 삼국 요동 요건 시끄러울 요자고 요거는 흔들릴 요자인데 같은 뜻입니다. 요도 시끄럽게 흔들린다. 아주 요동을 치고 있는 한국 요동을 쳐서 미유 비불법지 군주 미유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비불법지 군주 불법에 귀한 군주는 지금 없습니다. 약여오자 귀동국 만약에 오자는 나의 자식과 함께 본국에 귀국하셔서 작갑 창사이거 작갑에 절을 창건하고 거주하시면은 가히 피적이라 가히 도적을 피할 수 있고 억유 불수년에 억은 바르산데 별 뜻이 없고 유 또한
불수년에 수년 내가 지나지 않았어. 수년이 지나지 않았어. 얼마 안 지났어 이 말입니다. 필요호법 정문이라 반드시 불법을 수호하는 현명한 군주가 있어서 출정 삼국이라 이 세상에 나와서 삼국을 평정할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삼국을 평정할 것입니다. 언헐 상별이 내환이라 말을 마치고 헐은 마치다는 뜻입니다. 말을 마치고 서로 이별하여 내환 나로 돌아왔습니다. 동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급지자동이라 지는 이르다는 뜻입니다. 요건 자는 저 할 때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은 올짜기동, 산골짜기동입니다. 올짜기동. 이 올짜기에 이르렀을 때 호륜오성, 홀련히 한 노성이 있어서 자칭운강이라는 한 노성이 나타나셔서 포인계이출, 포는 가슴에 품다는 뜻입니다. 인계는 괴는 괴짝이라는 뜻입니다. 도장을 넣어두는 괴짝입니다. 도장 넣어두는 괴짝입니다. 인계를 가슴에 품었던 인계를 꺼내서 수지이몰, 수는 전수해주고 이몰 바로 사라지셨다. 갈로소의 이런 스님이 자기 생각을 적어놓습니다. 살펴보건대 원강이 진날 입중국, 원강은 진나라 말이에요. 이 진나라는 한나라가 망하고 5, 16국 위진남북조 때 마지막 왕조, 남조의 마지막 왕조입니다. 진나라 마지막 왕조 때 입중국 하셔가지고 개왕간의 동환, 개왕은 수문제 연호입니다. 수나라 문제 시절에 동환 동쪽으로 돌아오셨다. 신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때 간단히 중국 상황을 살펴보면요, 한나라가 망하고 삼국시대가 잠시 있죠. 삼국시대에서 마지막에 위나라가 다시 통일하지만 다시 동진과 서진으로 나눠집니다. 서진은 북조가 되거나 동진은 남조가 되고 이래가지고 또 북조와 남조가 또 몇 나라가 이어지는데, 남조의 제일 마지막 나라가 진나라고 북조의 제일 마지막 나라가 주나라는 그래요. 주나라는 그 주나라 황실이 성이 우문시인데, 우문시 우리 살수대첩에 우문술장으로 나왔죠. 그분들이 아마 주나라의 황족입니다. 거기에 이제 요즘 같은 재상인데, 재상이 양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재상을 하다가 나중에 그 권력을 양견이 이어받아서 자기 딸을 황제에게 장가에서 시집을 보내서 자기가 국부가 돼서 어린 외손자를 이렇게 양위를 받아서 수나라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를 통일했는데, 이 수나라도 오래 못 가고 수문제 양제 딱 이어서 당나라로 또 재통이 되죠. 주가서연, 즉 개왕이 590년 600년 사이인데, 요 연간에 신라에 돌아오셔가지고 어디에 계시는가, 가선, 즉 우문사 부근에 가선이란 곳에 계셨는데, 계시다가 이 황룡이 아니고 황룡을 잘못 쓴 겁니다. 황룡사에서 돌아가셨다. 몰은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황룡사에 돌아가셨다. 계지 정태지초, 계는 셈해보건대, 지금까지 계산해. 정태지초는, 정태는 언젠가면 당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5대 19기 생기거든요. 그때 후당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폐제 연원제 934년에서 935년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이때, 즉, 원강이 돌아왔을 때가 개왕연간인데, 이때부터 청태지초까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300여 년이에요. 300여 년이 무려 300여 년이 되더라. 건, 비탄, 제, 갑, 개, 폐, 이, 요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갑이라는 것은 여러 갑사, 5갑사에서 여러 갑사가 개 모두 폐
폐사가 되어서 비탄에 빠져 있었는데, 이 희견양내이 장흥이라, 보양이, 요 파란 건 전부 다 인병입니다. 보양이 와서 장차 폐사된 저를 일으키려 하는 것을 보고 기뻐서 고고지이라. 그래서 이렇게 일러주러 왔는 것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와서 내가 영랑인데 이 인견을 주고 간다. 그래서 일러주러 왔는 모양이 됐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양사 장흥 폐사, 보양선님이 장차 폐사된 저를 일으키려고 이 등 북령망지, 북령은 지금 운모사에 북쪽의 고개라는 뜻입니다. 북령에 올라가셔서 바라다 봤다. 어디가 좋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틀을 잡는 중. 그랬더니 정유오청 황탑이라, 저 아래 뜰 가운데에 5층으로 된 누런 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래 심지적 무적이라, 내려오셔서 찾아보니까 가치가 없더라. 제척망이라, 다시 올라가서 척은 등척이 있는데 올라가셔서 바라보니까 유군작 탁탁 쪼다는 것입니다. 까치 무리들이 땅을 쪼고 있다. 내사해룡 작갑지언, 바다용이 작갑이란 말을 한 것을 생각이 나서, 바다용이 작갑에 절을 짓고 주하시면 계시면은 도적도 피하고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면, 그래서 심굴지 내려와서 그곳을 굴을 대고 땅을 봐봤다니, 굴착도 있습니다. 땅을 봐서 찾아보니까 과유유전무수라, 과연 남아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남아서 또 나는 저는 벽돌이라는 겁니다. 벽돌, 남은 벽돌이 무수히 있더라. 온숭이라, 취하여 모아서, 온은 샀다는 뜻이고 숭은 높다는 뜻입니다. 높게 사, 그러니까 탑성이 무유전이라, 탑이 완성되고 나니까 남아있는 벽돌이 하나도 없더라. 지시전대 가람지어라. 그래서 여기가 전대 가람의 터인 걸로 알았다. 요는 뭘 끝낼 때 필이란 말도 쓰지요. 필창사, 저를 창건을 끝내고 이주원에 거주하셨다. 그리고 인명작갑사, 그래서 까치를 보고 틀을 잡아 저를 지었으니까 작갑사라고 이름을 했다. 그 다음 아까 처음에 본 그 부분이죠. 여기가 문사, 즉 작갑사를 창건하고 여기 창건하셨고, 여기 올라오셔서 아래쪽을 내다보고서 틀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찍으면 이렇고 따로따로 찍으면 보겠습니다. 그게 북대암인데, 그 위쪽이 북대암인데 이 절입니다. 이 암자인데, 이 암자에 가면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올라가셔서 잘 안 내려다 보셨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 작갑전이거든요. 자갑전이거든요. 여기가 작갑전인데, 그에 대해서 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이목소입니다. 여기 예가가 흘러가는데 요 엉덩이가 있어요. 이목소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 자갑전 간 지금 가면 이런 정각이 하나 있어요. 요 정각의 사진을 이게 차버리고 구했는데, 우리 교수님 교재 원본에 있는 걸 내가 찾아가 원본에서 파일을 내서 가져왔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제가 68년도 그 부근에 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12km 떨어진 의문사까지 서풍을 갔어요. 서풍을 갔는데 이런 건물이 있었다는 걸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지금 보니까. 근데 요즘 가면 이렇게 깔끔하게 목조 건물로 딱 지어놓고 똑같이 요 보면 자가벽 자가벽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이게 벽돌로 돼 있죠. 벽돌이. 아마 그 60년대 이후에 이 절을 중수하면서 어느 스님이 이게 문화재적 가치를 잘 모르시고 걸어버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확실히 그때 68년도 9년도 그 무렵인데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걸 내부로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열의 좌상이 이랬다가 석조열의 좌상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사천왕 석주가 있습니다. 사천왕 석주가 분황사 모선 석탑에 보면은 분황사 모선 석탑은 돌을 벽돌처럼 깎아서 벽돌탑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게 들어간 입구에 이거는 인왕상이에요. 이렇게 인왕상이 있는데 사천왕 석주도 이렇게 서였거나 하던 아마 그 전탑에 어느 부위에 쓰였던 게 거기 쓰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보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운문사가 처음 창건될 때는 탑을 전탑으로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조 왕건의 사액사찰 운문선사. 미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것입니다. 태조 통일 3국, 태조 왕건께서 후삼국을 통일하셨다. 문사지 차창원이거라. 문은 듣기에 법사 보양스님께서 여기에 이르러서 절을 창건하시고 사원을 창건하시고 머무르고 계신다는 것을 들으셨답니다. 누가 태조께서 삼국 통일하고 난 뒤에. 그래서 태조께서 내합 오갑전속 즉 전에 옛날에 있던 오갑사에 속했던 밭을 모두 합해서 500개 다 합하니까 500개가 되는데 이것을 납사 절에 내리셨다. 태조가 삼국 통일하고 난 뒤에 오갑사에 있던 밭을 모두 합해가 500개나 되는 것을 전부 다 여기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 오늘 좀 뒤로 미뤘습니다. 이 청태 4년 정유, 아까 청태는 모두 후당 페이지에 넣어주셨죠. 937년입니다. 937년에 사액왈 운문선사. 사액은 액은 현판 액자인데 운문선사라는 현판을 내리셨다. 이 봉 가사지 영음이라. 가사지 영음이라는 것은 가사를 입은 분은 스님이죠. 스님의 영음스러운 음덕, 다시 말하면 불교를 받들어 잘 모시도록 이렇게 사역도 내리고 전답도 내렸었다 이 말입니다. 운문선사가 왜 운문선사로 태조 왕건께서 운문선사라고 사역을 내리신지는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또 여기서 이런 스님 말씀하시기를 보양스님의 정기는 지금 전하는 게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운문선사는 어디에 찾아봐도 왜 운문선사 내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자는 선종을 뜻하거든요. 교정이 아니고. 그래서 중국 선종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중국 선종 계보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중국의 주 교정, 즉 불경을 중심으로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이 발달해 오다가 달마 대사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선종이라는 그 종교를 가져옵니다. 불교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달마가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시는데 둘째가 해가 스님, 그 다음에 성장 스님, 넷째가 도신 스님입니다. 이 도신 스님은 걸출한 두 제자를 주셨는데 한 분은 법용
한 분은 홍인입니다. 이 법융은 이 법융 스님도 상당한 그 불법을 전파를 많이 하셨는데 이 법융 스님의 선종을 우두선이라 합니다. 우두선. 홍인 스님 선종은 나중에 가서 뭐 관화선 가기도 하는데 이 홍인 스님은 또 아주 진짜 걸출한 두 제자를 주셨어요. 한 분은 신수라는 스님이고 한 분은 해능의 스님인데 신수라는 스님은 중국의 그 양자경을 중심해서 북쪽에 선법을 펼쳐서 북종선이라 합니다. 해능 스님은 남쪽에서 선법을 펼쳤기 때문에 남종선이라 합니다. 신수 스님은 그 북쪽에서 크게 그 제자들 많이 이어가지 못하고 없어졌는데 해능 스님은 어마어마한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이래 와보면은 가장 걸출한 제자가 남학회양 청원행사 하택신인데 남학회양 쪽에 보면은 마조도일 백장회해 황벽기운 위산영우 임제의연 양산해적 황룡해남 양기방해가 나오는데 바로 황벽기운 밑에 임제의현이 아주 선법을 크게 펼쳐서 임제의현의 선법을 임제종이라고 합니다. 임제종. 위산영우와 양산해적 사제시간에도 크게 선법을 펼쳐서 이 가문에서 위양종이라고 합니다. 위양종. 그 다음에 청원행사의 그 제자들이 쭉 약산유업, 청랑도원 약산유업, 우남담성, 동산양계에 가서 이 동산양계 스님이 조봉종을 이읍니다. 그 다음 천왕도, 용담성신, 덕산성감, 설봉 이존자에 가서 쭉 내려가면 운문문원과 현사사비가 나옵니다. 운문문원은 운문종을 개창합니다. 현사사비 나와 계신 법안문안에 가서요. 여기는 법안종을 개창합니다. 그래서 임제종, 위양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을 선종오가라 합니다. 선종오가. 그리고 뒤에 임제의현의 스님의 바로 제자는 아니시고 요 자명촌이라는 분이 중간에 계시는데 그분의 제자가 황룡해남과 양기방해인데 이 두 분도 엄청나게 그 자기의 그 선풍을 휘날립니다. 그래서 황룡해남의 그 선풍을 황룡종이라고 하고 양기방해의 선풍을 양기종이라고 합니다. 이 두 종을 합해서 선정 5가 7종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살펴보니까 아마 우리 보양 스님은 운문문원 계통의 문화에서 공부하시고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이 돼요. 그래서 아마 고려태조께서 보양 스님이 계시는 절을 원래는 작갑사를 했는데 운문선사라고 사역을 내려주시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딴 데 어디 찾아보고 제가 있는 건 없는데 이걸 보니까 나오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혹시 다른 데 또 찾아보고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이목설화 나옵니다. 이목상제 사척 소택이라. 그러니까 서의 용의 아들인 이목을 데려와서 이제 하는데 항상 이목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절의 옆에 측면에 작은 연못에 상제 항상 있었다. 여기 막 이목섬 요 작은 물웅덩입니다. 물웅덩이 계곡이 물웅덩이에 있었는데 있으면서 엄절법하라. 엄절은 엄덕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을 교화하는데 음으로 원래 많이 도움을 줬다. 엄절. 홀 1년 항한이라. 항은 항진이라는 뜻인데 갑상선 항진증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항자면 되고 다시 말하면 점점 더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가뭄이 점점 더 심해져서 전소 초고라. 소는 채소, 밭에 채소가 초는 타다는 뜻이고 고는 말하면 타서 말라. 가물이 들어서 타서 말라. 양측 이목 행우 보양 스님이 칙은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식사를 내리다는 건 시키다. 이목에게 시켜서 행무, 피가를 내리게 했다. 그래서 일경고족이라 한 경례가 충분히 충족이 될 만큼 됐다. 요즘도 요 전설에 해가지고 운사 거기에 스님들이 아주 가뭄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모여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이목소에 모여서 기우제를 오늘 요만 하면 끝인데 그저 이목에게 보양스님이 시켜가지고 비를 내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재께서 장주 불직이라 장차 추살하려고 누구를 이목을 비를 내리게 한 이목을 추살하려고 해도 죽이려고 해도 왜 그랬냐면 불직이란 말은 자기 직책이 아닌데 비 내리게 하는 것은 그 천재의 직무지 자기 이목이 직무가 아닌데 자기가 불법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추살하려고 했고. 이목, 고, 급어사. 이목은 그걸 알고는 급히 고향 스님에게 고해가서, 아유, 스님, 천재가 날 죽이려 합니다. 이해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사, 장어, 상하. 법사께서는, 스님께서는, 고향 스님께서는 장, 숨겼다. 어디에? 어상하라. 상은 평상이라는 뜻인데, 마루란 뜻이 마루 밑에 숨겼다. 그리고 나니까 잠깐 후에 아는 잠깐 우리 하잖아요. 그 뜻입니다. 잠깐 후에 유천사 도정 천사 하늘의 사신 천사가 뜰에 와서 내려와서 청출 이목을 내놓으시오 하고 청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스님께서는 지 가리켰다. 정전 이목 뜰 앞에 배나무를 가르치셨다. 이목조 있다 하고 뜰 앞에 배나무를 탁 가르쳤다. 그러니까 내 진지 상천이라 그 배나무에다가 지는 우리 진짜거든. 벼락을 치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이목 위채 배나무는 채는 꺾어지는 뜻이고 위는 마르다. 꺾어서 시들었다. 용무지적소라. 용은 아마 요 이목이가 라는 뜻을 같아요. 이목이 이목이 요 무는 위무하다 이런 뜻인데 어루만지다는 뜻입니다. 즉시 어루만져서 소생을 하겠다. 살아나겠다. 일론사 주지 이생이라. 어떤 말에는 스님께서 주문을 외워서 소생시켰다. 요 소와 생을 합하면 소생이라면 소생시켰다. 라고 합니다. 목, 그 나무가, 이목이 그 나무가 근년 도지라. 근년에 와서, 즉, 이런 스님이 계시던 그 시기에 근년에 와서 벌써 이 절을 창건을 당시하고 이런 스님 계시기는 약 200년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 시기에 와서 땅에 넘어졌다. 그 나무가 유인작 사람이 작 만들었다. 뭘로? 건추를 만들었다. 건추가 뭐냐면 건은 우리가 시건장치란 말 들어보셨어요. 시건장치. 즉 열쇠와 잠금장치를 말하는 잠금장치를 잠금장치의 추니까 요거는 문빗장이라는 뜻인데 시건장치고 요는 추병을 추려서 추라고 합니다. 요 뭐 대문에 보면 요런 잠금장치가 안에 보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요 가로등 빗장 있죠? 빗장에 요 몽치 있는 부분이 추고요. 몽치가 없는 부분이 병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추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문빗장을 시건장치의 추병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추병유명. 그런데 요 문빗장의 추병에다 글씨를 새겨놨다 이 말입니다. 안치선법당 법식당이라. 그래서 만들어서 이런 시건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안 쳤느냐. 선법당에도 이런 하나 만들어 놓고 식당에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어떤 글자냐면 글자를 새겨놨다 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양 이목투의 견성과 봉성사, 보양 화상전에 대하여 보양 이목투의 구성과 의미, 현재 운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 사석 부분, 양지가 석장을 부리다, 양지의 귀신 같은 점시, 풍요, 일련의 참,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꼭 좀 참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